그야말로 이제 8.17 전당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치열한 레이스가 당대표 후보들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송영길 의원은 제가 보니까 정말 이제 말이 세세요, 많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말하기를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 우리 박승우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송영길 의원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사실 친청계 쪽에서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 전략인 거 이게? 예. 스토커 전략? 스토커 전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친명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이거였잖아요. 나는 당대표직을 이용해가지고 뭐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 그렇죠. 뭐 이런 취지로 네. 대선 불출마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발언이냐 친청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을 쓴 거라는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 최대 약점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걸림돌이 된다.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온다.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이게 최대 약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 그럼 그걸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했대요. 논의를 했는데 가장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대선 불출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안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걸 그 친정계 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이게 원래 방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 공격의 수단이 될 거다. 왜냐면은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뭐 그걸 이제 부정하지 않고 있고, 사실 친명계 쪽에서 이 정청래 전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의지가 없는 당 대표는 오히려 민심이나 당심하고 멀어질 수가 있다. 저 모순된 얘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민석 전 총리가 뭐 대권 의지를 뭐 없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신청 쪽에서는 그럼 차기 대선 주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든 뭐 선을 긋거나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 정치하는 거는 오히려 당신 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앞으로 펼쳐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랑 같이 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게 물론 아까 스토커라는 표현은 뭐 강하게 비판적인 당연히 표현이긴 한데 네. 큰 전략 구도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또 다르지도 않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송영길 같아요. 의원의 설명은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천대전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런 걸 두고 스토커라고 그럽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 CBS 나가셨다가 바로 이어서 취재 편의점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오셔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송영길 대표가 아니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좋아하는지. 아, 전화 한번 해봐라. 네. 직접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물어봐서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 맞냐 확인을 좀 해봐라. 아닐 거다.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몇 차례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알아듣냐? 네. 못 알아듣는 건지 막 이렇게 되게 세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과, 그리고 지금 아니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무슨 차기 대권 운운하냐. 이번에 당대표는 28년 총선하고 집에 가는 거고 28년에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그다음 30년 그렇습니다. 대선을 네. 관리하는 건데 왜 자기가 벌써부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냐. 그 생뚱맞게 4년 후를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데 대표직을 이용해라는 구가 붙는 거예요. 그럼 대표직을 안 이용하면 출마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선이 많이 나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내가 이렇게 친해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리도 해야죠, 당연히. 네. 아니 쓴소리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고 해서 맨날 뭐 100%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보다 더 큰 집단지성의 힘이 있는 당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는 대통령하고 친해요.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비전을 놓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떠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소위 서울의 한강벨트 그리고 경기도의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유권자 표심과 좀 괴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과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좀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노선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냐, 서민의 정당인 거냐, 아니면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인 거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저는 얼마든지 토론이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강북의 저 지역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여기 그 부자 동네에 살고 여기 부자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하고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그럼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가?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은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네네. 5,000포인트 가면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9,000 찍고 다시 내려와 뭐 6,000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아닐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산적인 논쟁이 되길 바라는데 그렇죠. 그런 네.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뭐 대통령한테 뭐 친해요. 뭐 대통령하고 가까워요. 이것만 가지고 논쟁한다는 게 그렇죠. 저는 네. 조금 아니 우물한 개구리의 아, 죄송해요. 큰 하늘을 자꾸 그래서 난 그 얘기하지 얘기 또 마요. 하기도 나도 이제 욕 많이 얻어먹을 얘기인데 사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여당 국회의원이 금융투자세 폐지했다고 플랜카드 내거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세금이 없는 나라도 없지만 그 세금 앞으로 없애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산층의 정당이냐 서민의 정당이냐 부자들의 정당이냐 이렇게 묻기에도 이미 상황이 심각해진 게 저 돈의 정당이냐 사람의 정당이냐를 난 묻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마른 하늘에 돈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쑥쑥 올라가서 지금 3% 됐죠. 거기에다가 주가지수 뭐 지금 조정이라 그러지만 저렇게 올라가죠. 많이 올랐죠. 아파트값 역대 정부 1년 차에 최고치 올랐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저기 4천조 원이 투자되는 메가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대한민국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난리는 없어요. 그리고 또 AI가 앞으로 모든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AI 에이전트가. 근데 정작 거기에서 심각한 위기로 되는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성이라든가 유대, 연민, 공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도덕 감정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 노동의 미래 없거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꼭 무슨 산업부 장관,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막 그냥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발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청와대가 막 앞에 일선에서 경제전선에서 치고 나갈 때 뒤에 그늘지고 또 마땅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고용과 소득, 교육의 문제, 인간의 네. 문제 이런 것들을 집권당이 챙기는 거. 그렇죠. 원래는 정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약간 어떤 성찰적인 지성을 좀 성찰하고 발휘해서 진정하고 억제할 수 있는 목소리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일견 윤석열 때 무너진 걸 회복한다는 지점에선 저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희망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냐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냐 이거는 지금쯤 한번 물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갈림길에 지금쯤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라는 이런 설명을 거죠. 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대만 같은 나라가 이제 거기도 반도체 특수 때문에 이제 TSMC로 굉장히 부강하게 그 국부는 많이 늘어났지만 당장 그 나라의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 임금이. 그러면은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가난해. 그런 나라가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될 거냐? 그러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제도적 대안을 낼 거냐? 이를테면 김용훈 장관이 낸 사회연대 임금 같은 것을
놓고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정당에서.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특히 이제 AI 시대에 막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9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90%의 일자리를 우리가 뭘로 채울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대표들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 또 잘 안 나오고 해도 답도 잘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정당이 비전을 보여줘야 저 당은 우리를 좀 지켜줄 것 같아. 정치의 미래가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러니까 2030 청년 세대들 투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난 저 당 찍어야 되겠어. 내가 저 정책, 저 청년 정책 때문에 나 이번에 일 다 집어치우고 나 알바 안 가고 나 오늘 투표하러 갈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강북, 서울의 강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세훈 시장이나 정원호 후보나 부동산 정책에서 별로 대동소이했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정치를 하려고 민주당에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 국민의힘과는 구별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얘기했던 그 정책 노선에 맞는 뭐 최소한 맘다니 같은 하수도 민주주의라고 부리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아무튼간에 두 분 지적도 이제 타당하신데 그래도 우물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물한 얘기를 좀 이렇게 집중을 좀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그 대선 관련된 발언이 무슨 뜻인지를 해명을 했는데 어제 사실은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어요. 이용한다는 표현이 뭐냐. 그래서 너는 대선에 아예 도전할 뜻이 없다는 거냐 있다는 거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인터뷰상에서 밝힌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어준 총수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대선 주자로의 뜻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정청래 네 이렇게 답을 했고 본인이 본인을 평가했을 때 나는 대선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네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나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회 보는 겁니다. 사람들 띄워주는 거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 잘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대선에는 뜻이 없다는 뜻을 명시로 밝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오늘 발언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게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다음 대선 정도는 아마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대선은 다음은 또 모른다, 알 수 또 없겠죠. 지금 보면은. 네. 아니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이 당대표 선거를 진짜 886까지 앞두고 한다. 네. 정청래 대표한테 누가 대선 나갈 거냐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아무도. 아무도 물어본 사람 네. 없어요. 아무도. 총선 불출마 여부는 좀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당대표 선거 관련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니 총선은 그러면은 출마하겠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건 당 대표는 이제 국정의 여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 집권 여당의 품격을 세우는 게 당 대표 선거고 대선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정치인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건 여기선 관심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대선 출마 안 한다. 대선 출마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 대표 떨어지면은 이제 다 무효니까 대선 출마하겠다는 뭐 얘긴지 나는 이런 얘기 괜히 명료하게 머리 이해가 안 복잡하게. 된다. 대변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 괜히 이게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유행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의 의미 없는 한마디에 저 눈물이 나와요.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않나? 처음 지금 듣는 발명하신 노래로 여겨지는데 지금 가사가 굉장히 생경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 예전에 유행한 그래? 전영록 노래 의미 없는 한마디에 그래요? 예. 돌아선 그대가 미웠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 전용록 알아요? 알죠.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복잡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통, 이통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박수봉 기자? 그러니까 사통은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계열의 4명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그 4명의 대통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 전 대표라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 예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4명을 아우를 수 있는 사통이 나다. 그리고 네. 반대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그러니까 물론 정청래 전 대표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 친청계 쪽에서 쓰는 표현인데 김민석 전 총리는 그 이통이다.
이통이다. 네. 아. DJ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논법이라고 하는 본인도 이통 아니,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송영길 대표가 오늘 와서 얘기했어요. 그 오늘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뿌리론이라는 게 한 있어요. 뿌리론, 한 네. 뿌리 공동체인가? 아니 한 뭐 뿌리. 산삼 뿌렸습니까? 무슨 산삼 한 뿌리.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한 뿌리. 거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인재가 본인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 뿌리 공동체로는 한 뿌리 아니, 건데. 또 적통 논란 시즌 2요. 근데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송영길 대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로 뽑은 건 나다. 아니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뽑힌 건 아니 정청래 네. 전 대표는. 정청래 네. 대표는 그것도 아니고 이제 초창기 노사모를 했는데 정통, 그 정동영 대통령 만들기로 가면서 노사모하고 대판 싸웠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 거기 한 뿌리에 제일 적합한 거는 본인이다. 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족보 논쟁 2탄입니다. 이거 누가 양반이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둘 다 출범할 때 인수위에 다 들어갔고 청와대 다 근무하셨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찐한 노 뿌리네. 대통령하고 그 청와대 같이 가서 근무를 해서 음. 권력을 아예 설계 단계부터 50년 음. 만에 정권 교체 할 때부터 설계자로 들어가고 네. 내 그때 별명이 대통령 가정교사였어요. 아 진짜요? 항상 대선 후보들 가해 공부시켰으니까. 아. 김대중 대통령 그 대선 당선되기 직전에 제양군인의 연설문도 내가 썼고 다 그랬구나. 했어. 그런데 난 평생 어디 가서 그걸 우려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여기서 해. 사실 그러면은 내 관점에서 보기에 여기 3명 후보 있잖아요. 네. 웃기는 거야. 아 김종대가 아니, 적통인데 지금. 청와대 네. 근무할 때 한 분은 민주당 저주의 말을 퍼붓고 다른 밑에 가서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저기 그 2000년에 저 국회의원으로 등장해서 이제 초선 2년 차. 막 이제 그 초기 뭐 그렇죠. 네. 단계고 뭔 힘이 있습니까? 한 명은 노사모 하셔가지고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 그때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고. 들어오죠. 네. 내가 보면 웃기는 거야. 중심권에서 보면은 전부 겉절이들 겉절이. 그러는데 나중에 그 뒤에 뭐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원조 뿌리는 20년근이요. 20년도 더 된 저 원조 뿌리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저 민주주의를 지켜온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 겸손해야지. 아니 그런데 그때 그 경력 가지고 내가 적통이라 그러면 70년대 80년대 그 DJ 막 그 야당 당수로 그 핍박받고 이럴 때 따라다녔던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기에 얼마나 이게 그렇죠. 좀 네. 가소로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적통론의 무용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식의 네. 적통 논쟁은 이 개가 분명히 진돗개를 닮았는데 언제부터 진도에 있다가 나와서 혼혈 잡종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질 때 쓰는 논리란 말이요. 그러니까요. 진도도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 의견 주고 계시는데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 정청래 의원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문을 좀 해주셨고 꿈이 이루어지다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 김어준한테 정청래가 허락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방송 보고 소감을 전해주신 것 같고 프리티님 같은 경우에는 뿌리 진짜 좋아해요. 조선시대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8174님은 장례 삼은 김정대님이시네요. 이런 말로 좀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대신해 주셨는데 요즘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션 의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케어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션 의원은 비절개 모발이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한정된 인원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 문의 02533-5882 02533-모발빨리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